대전광역시 의회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네네. 6대 의회와는 다르게 특별히 7대에는 여수 야대를 이루고 많은 일들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전시 산하 4대 공기업이요. 수장들도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도 하고 또 초선 의원들이 상임위원장을 맡는 등 좀 특이한 일들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네. 이렇게 출범한 대전시 의회 의원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펼치셨고 또 일부 의원들은 시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말 시민의 입과 귀와 발이 되어주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왕성한 활동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 가운데 오늘은 김동섭 의원님을 만나서 지난 1년을 회고하면서 또 잘된 점과 좀 아쉬운 점들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우선 지역 구민과 또 대전 시민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유성 구민 여러분, 그리고 노은동 주민 여러분, 더 나아가 대전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민 보좌관으로서 작년 6월 4일 저를 대전시 의원으로 여러분의 대변자로 대전시 의회에 보내주신 점 대단히 감사를 드리면서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하면 대전 시민이 평안하고 안전한 삶 속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열심히 달려온 1년이었습니다. 메르스라든가 유난한 그 가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은 모쪼록 건강 유의하시고 또 생업이 잘 융통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의회에서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부지런하기로 소문이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 비결이 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태생이 일단은 시골 출신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일어납니다. 5시, 보통 5시에 5시 반 사이에 꼭 눈이 떠지고요. 그러면 주변에 산책을 한다든가 아니면 뒷산 한 1시간 정도 간단하게 산을 올라갔다 오고 그리고 씻고 밥 먹고 출근하면은 대전시 의회 사무실을 출근하면 빠르면 7시 반, 조금 늦으면 8시에서 8시 반 정도 사이면 평균적으로 출근합니다. 그렇게 해서 출근한 다음에 여러 가지 기사들, 뉴스를 좀 검색해보고 그날 하루의 일정을 체크하고 그리고 SNS, 페이스북이라든가 카카오스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SNS에다가 좀 시간을 투자하고 신문이라든가 여러 가지 언론을 스크린 하다 보면은 9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집행부에 있는 공직자들하고 소통을 합니다. 제가 의문점이나 제가 알고 싶은 사안들 그런 거에 대해서 담당 공직자들과 직접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가 직접 현업 부서에 가서 담당자와 소통을 하고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제 방에 와서 저하고 일을 처리하고 그리고 한 10시나 11시 정도면 이제 관내 행사라든가 시 행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가서 그 행사의 개요나 취지에 맞는 제 역할들을 좀 하고요. 그리고 중식을 하고 다시 또 들어가서 오전과 같은 일들을 또 합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또 지역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시 행사가 있으면 또 다시 나가서 이렇게 하고 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뭐 그 민원인들도 면담도 해야 되고요. 현장도 나가봐야 되고 각종 회의 참석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바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김 의원님께서 10대 의회의 지난 1년을 나름대로 평가를 하신다면 한마디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뭐 어떻게 하면 자화자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면 자학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
우리 7대 의회에 22분의 의원들께서 각자 열심히 참 하셨습니다. 물론 의정활동 하시다가 잠깐 여러 가지 시민들의 눈높이라든가 어떤 좀 팩트와 약간 벗어나는 일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또는 언론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일도 간혹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열심히들 일들 하셨다고 자평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와 또 의원님 개인을 한번 평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제 스스로 평가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속한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해서 좀 말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일단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대전시의 각종 현안이나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부서를 관장하는 상임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파트, 과학 파트, 건설 파트, 그리고 각종 우리 도시철도라든가 마케팅 공사 등 도시공사 각종 그 생활과 밀접한 사업을 실행하는 부서를 담당한 상임이다 보니까 일도 많고 사건도 많고 예산도 꽤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들께서 정말로 시간이 너무 없어서 힘들 지경으로 열심히들 해오셨고요. 또 개중에는 우리 아시다시피 산하기관장의 인사청문 간담회도 추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시민들이 우려하기도 하고 걱정스러운 면도 있었습니다만은 최초로 인사청문 간담회를 통해서 산하기관장을 배출하는 그런 역할도 했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작년도에 조례를 제가 대표 발의해서 한 게 있습니다. 도시안전 디자인 조례라고 하는 건데, 세티드라고 하는 건데, 그 조례가 우리 17개 시도 의회 의장단 협의회에서 최우수 조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작년도 조례 중에서. 그래서 그런 영광을 좀 안았었고요. 또 그 조례 때문에 지금 대전시에 있는 범죄 예방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이 사업들이 도처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대전시를 안전한 도시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그 최우수 조례 입법을 해서 상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그 정책 토론회도 활발히 하시면서 의원입법 조례도 선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집행부와의 관계는 지금 어떠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집행 권한이 없다 보니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고 예결산 심사를 하면서 집행부의 시정의 방향을 조정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행부의 각종 현안이나 각종 사업에 대해서 면밀하게 봐야 되고 또 검토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이 집행부의 담당 공직자들과 소통을 하고 만나고 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집행부 공직자들과 상당히 밀접하게 소통하고 있다, 대화하고 있다, 그렇게 단정 지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제가 괴롭히는 공직자도 있습니다만은 제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는 게 아니고 공적인 일을 하다 보니까 일 처리에 있어서 미진하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강도 높게 해야 될 역할들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라이브를 거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어떤 잘된 거에 대해서는 칭찬도 하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좀 질책도 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자화자찬입니다만은 그냥 공직자들하고의 관계, 집행부의 관계가 그런 대로 괜찮다 그런 평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하기관에 있는 그 4대 우리 공기업들, 대전시 공기업들도 있는데 그분들과의 관계는 좀 매끄럽지 않지 않나 이렇게 평가를 한번 해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이제 산하기관이 있습니다. 여러 기관이 있고 출자기관이 있고 출연기관이 있고
산하기관이 있는데 저는 제 스스로는 산하기관들과의 관계도 제가 많이 수시로 현안이 있으면 수시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전화를 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타진도 하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저한테 보고하기도 하고 제가 직접 가기도 하고 해서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례로 마케팅 공사 같은 경우도 제가 수시로 불러서 엑스포 재창조 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HD 드라마타운 관련된 거 그리고 액션스쿨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제가 하고 있고요. 대전 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도 제가 수시로 가고 또 수시로 테크노파크 본부장이나 테크노파크 원장님이 오셔서 앞으로 대전의 대전 산업계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저하고 상의하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치약연구원 같은 경우도 지금 대전 테크노파크 바이오 센터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깊숙이 개입해가지고 대전에다가 유치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우리 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대전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제가 집이 반석입니다. 반석역에서 대전시청역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도 지하철 타고 왔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3일 정도는 지하철 출퇴근을 합니다. 특별한 지역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차를 안 갖고 오고 지하철 출퇴근을 하는데 출퇴근하면서 본 것이 작년도 대전역 지하철 사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전동 휠체어가 빠진 사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물론 뭐 아는 그쪽에서만 알았는데 이런 공직자라든가 관계기관에서 제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그쪽으로 도시철도공사 상황실 연락하고 했었고요. 그래서 행감 때 지적도 했었고요. 했듯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번에는 이제 재난 안전에 대해서 방독면 지금 구비된 상황들 재난안전 비품 구비된 상황들에 대해서 지금 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보고도 받았습니다. 고유 현황에 대해서도요. 그렇듯이 현안에 대해서 언제든지 제가 가고 또 보고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분이 최고의 사령관이 누군지 네. 그런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또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도 점검을 해보셨는지. 네, 작년도 2014년도 행정감사 시에 제가 누차 질의하고 누차 좀 질책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재난 위기 상황 때의 능동적인 대처에 대한 시스템, 매뉴얼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지금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사장 상대로 해가지고 매우 질책했었고 여러 가지 대안도 제가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이번에 시정질에서도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질의할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대전시, 우리 시에서 공직자라든가 어떤 그런 도시철도라든가 거기가 안전해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안전하지 않고 본인 스스로가 목숨 위태로운데 어떻게 제3자를 시민들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계획입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대로 도시철도 같은 경우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제일 도시철도에서 잘 아는 분은 기술, 그렇게 도시철도에 대한 전문가들이 이게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도시철도 그 기술이사가 행정직이 가서 기술이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도 좀 있었는데 네. 그런 부분들도 이제 뭐 집행부와 상의를 해서 분명히 그 기술이사는 기술 전문가들이 가서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좋으신 지적 같습니다. 일단은 도시철도의 경영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사급 이상은 경영진이라고 보는데요. 경영진은 기술직이든 행정직이든 뭐 가리지 않고 적임자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술 파트는 가능하면 그쪽 방면에 좀 경험이 있다거나 그쪽 방면에 여러 가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를 보내는 것이, 소유자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겠지만 일정 부분 경영자는 굳이 기술자 출신, 기술직 출신이 아니어도
행정직이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그 맡은 업무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생각하고 개최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한다면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가능하면은 기술직이 가면은 더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공사 같은 경우도 그 지적사항이 하나 나오는데, 그 전문가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자리가 전문가가 아니고 행정직들이 그쪽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일들이 그 잘 추진이 안 되고 또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부분들이 더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마케팅공사를 보는 시각은 일단은 여러 부류의 조직들이 모아진 데가 마케팅공사입니다. 예전에 과학공원 쪽에 있던 팀들, 어떤 컨벤션 부류에 있던 팀들, 무역전시관에 있던 팀들이 모였고요. 그 다음에 개청 500리길 때문에 대전발전연구원에서 파견된 인원도 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매우 다른 조직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 놓은 것이 대전 마케팅 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직 문화라든가 조직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전통적인 그런 조직 색깔이 아직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마케팅 공사의 기본 취지에 맞는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대전 마케팅 공사의 현 주소는 대전시에서 던져주는 그런 뭐 아무 역할이나 그런 사업들, 위탁 사업을 하는 그런 창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일은 마케팅 공사한테 주어서 마케팅 공사 그 위탁 사업을, 대전시 위탁 사업을 수행하는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케팅 공사는 계속 적자라든가 또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서 이익을 창출해서 직원들의 급여도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대전시에서 던져주는 그런 사업만 가지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전에 말씀하신 기자님께서 지적하신 좀 더 전문성 있는 사람이 마케팅 공사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어야 마케팅 공사가 제대로 된 사업을 영위를 하고 그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가지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에 기여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해야만이 대전시의 부담이, 대전 시민의 부담이 덜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산업건설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 아쉬운 면이 많았다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 앞으로 2년 차에는 어떻게 이전 활동을 펼쳐나갈 것인지. 지난 1년 동안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시의원 경험이 없는 관계로 조금 어긋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고요. 또 이 시정의 방향에 제대로 읽지 못해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을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하지 않아야 될 조례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되돌아보니까 반성을 해야겠다. 그냥 그 집행부의 어떤 여러 가지 요청에 의해서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넘어갔던 조례도 있고요. 또 동료 의원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냥 간청에 의해서 이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냈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좀 더 저의 의지와 저의 보는 시각을 좀 더 공고히 하고 명확히 해야 될 게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2년차의 의정활동의 주안점은 대전시의 신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대전시가 앞으로 대전시의 먹거리를 고민하는 그런 단계도 아직 안 됐습니다. 우리 대전시는 대기업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대기업의 근간을 둔 산업이 없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됩니다. 중소기업은 흔히 말하는 전통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요. 벤처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제조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서비스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고용 창출과 이익 창출을 매출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 그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그냥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그런 로드맵을 가지고 그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본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중소기업을 육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대전 디자인 센터를 조기에 설립하도록 하겠다. 지금 많은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데요. 이 대전 디자인 센터의 역할은 막중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티브 잡스의 그 애플사도 그 심플한 그 디자인들 그것들이 바로 전 세계인들한테 매료가 되어서 애플의 매출이 상당히 기여하는 그런 역할을 했듯이 디자인 센터가 대전에 유치가 되면은 대전에서의 생성되는 과학기술 연구소에서 생성되는 여러 가지 특허나 아이템들이 그 디자인과 만나면은 좋은 제품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면은 당연히 회사가 생기게 되죠. 회사가 생기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창출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팔면은 바로 돈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대전 디자인 센터가 조속히 빨리 진행되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대전이 국방과학도시라고 합니다. 국방. ADD라고 하는 그 우리 국방과학연구소가 있고요. 또 흔히 말하는 에트리라고 하는 전자통신연구소, 표준연구원, 화학연구원, 기계연구원, 국방과 관련된 연구소가 많이 있습니다. 즉 기본 인프라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시에서도 안산동에 첨단 국방 산업 단지를 조성하려고 지금 고시 중에 있습니다. 의견 수렴 중에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국방기술품질원, 흔히 말하는 기품위라고 하는데요. 방위사업청의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에 국방신뢰성 센터가 있습니다. 그 신뢰성 센터를 대전에다 유치를 해야 되겠다. 그걸 유치를 하면은 각종 군수산업, 국방산업, 군수업체들이 이런저런 그 무기들 또는 뭐 군수품들을 제작했을 때 그거에 대한 그 시험을 거기서 하고 또 평가를 받고 완제품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신뢰성 센터가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각종 군수업체들이, 국방업체들이, 방위산업업체들이 그 신뢰센터가 위치한 대전으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지역에 있는 학생들, 지역에 있는 청년 인력들이 다 거기에 취업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익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국방 클러스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어떻게 하면 대전에서의 신성장 먹거리, 미래 먹거리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헌신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외에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네. 그리고 마무리 인사 네, 해주시고 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가 현업부서입니다. 즉 그러니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 실무부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그 청탁과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거에 휘말릴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래서 좀 공정하고 좀 투명하게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어떤 인정에 끌려서 안 되는 거를 되게 한다든가 그 조례가 분명히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 조례를 통과시킴으로 인해서 반대의 극부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사전에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곧 대전 시민들을 위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저도 지금 현장 방문 참 많이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장 방문 정말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가 아닌 타 지역구라 하더라도 또는 타 상임위에 관련된 역할을 하더라도 제가 필요하다 하면 언제든지 현장에 가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 눈으로 확인하고 제 가슴으로 느껴서 이런 시민들한테 제 눈높이에 맞게 또 시민들 눈높이에 맞게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자 합니다. 1년 동안 정말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쉼없이 달려왔다고 자부합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2년 차도 1년 동안 해왔듯이 변하지 않고 똑같이 쉼없이 대전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시민 보좌관으로서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는가 생각하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시민과 함께하는 시의원이 되도록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그 현안 사업에 많은 마케팅 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들이 좀 많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엑스포 재창조 사업이라고 하는 막중한 일을 하고 있는 마케팅 공사의 이명환 사장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